178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신용장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종류들,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류를 보면서 이 종류 안에는 뭐 이런 유형들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신용장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성격 등을 이제 종류를 보면서도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 기준, 화한 신용장이냐 무화한 신용장이냐. 일단은 여기서는 결국에는 서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은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BL이라던가 이러한 선적 자료들을 붙여서 같이 제시를 하고 그것들이 일치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화환 신용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이 화한 신용장이겠죠. 그렇지만 신용장은 사실상 더 넓은 범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CP 600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단순히 말해서 UCP 600을 신용장 통일 규칙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UCP 600의 정확한 내용은 사실 화한 신용장에 대한 어떤 통일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화한 신용장도 무역거래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보증신용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화신용장은 이제 대금의 결제인 거죠.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보낸 물건에 대해서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수입상이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인가요? 보다는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런 경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자가 수출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미국에 만약에 지사가 있어. 미국 지사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지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은행의 어떤 금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신용도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는 이럴 수가 있겠죠. 이 수출자가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은행에 보증신용장을 발행을 하게 해서 이거의 용도 자체가 대금 결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신용도가 있는 회사이니까 지급을 하게 해줘. 대금, 금융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금융의 혜택을 대출을 해줘. 대신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주면 내가 책임을 질게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어떤 자금을 조달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큰 개념이 있다라는 것과 화한 신용장은 일반적인 대금 결제에 사용이 되고 무화한 신용장의 대표적인 예는 보증 신용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